질문 있는 문제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도 없나요? 개꿀. 오늘 날로 먹겠는데? 그래, 나도 수업 한번 날로 먹자 그냥. 자습 뭐 이러면 되잖아. 자, 남는 시간 자습. 있다고요? 까비. 날로 먹고 싶었는데. 아, 야, 한 번 정도 월급 루팡 할 수 있잖아. 야, 한 번 정도는 나도 월급 루팡 같은 거 좀 해봅시다. 농담이요. 자, 자,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들면 안 돼. 질문 있구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음. 오늘은 질문이 많이 없으니까 그것만 한번 해볼까? 음, 오늘은 질문이 좀 많이 없네요. 이거 질문 받고 오늘 할 컨텐츠는 음,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어떠한 점이 같고 어떠한 점이 다를까? 뭐 요런 얘기. 어, 묘한 차이가 있죠. 야, 와 설렌다. 와 센즈 아시는구나. 자, 와 기대되죠? 예. 와 기대되네요. 자, 미쳤다. 뻘소리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자, 어, 자, 요식이 나오면 일단은 첫 번째, 어, 아무 이유 없이 x에다 2를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지만 소도 어, 함수 방정식에서는 적당한 값을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으면 힌트 하나는 나오거든요. 윗끝과 아랫끝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된다? 윗끝과 아랫끝이 같을 때는 함수값이 0 나오겠네요. G2라는 함수는 함수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양변을 미분하죠. 양변 미분하시게 되면 이 친구 요 함수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 조금 더 필기를 좀 해볼까요? 개념이라면 개념 수업이기도 하고요. 음, 개념이라면 개념 수업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알아두기 바랍니다. 음, 적분 변수를 t라고 둡시다. 적분 변수를 t라고 뒀을 때, 그러니까 요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얘는 적분 변수가 t고 x에 관한 식입니다. x에 관한 식. 그래서 요 친구를 x로 미분합니다. x로 미분하게 되면은 요 친구는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이 친구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나오게 되죠.
상수항은 미분하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얘는 fx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윗끝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으로 꼭 알아둡시다. 공식으로 알아두시기로를 어떻게 알아두죠? 요거, 요 녀석, 미분하면 뭐 된다? 아, 적분변수 t일 때, 요 윗끝에 윗끝이 들어가게 된다. 윗끝이 들어가서 이 친구는 fx가 된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것도 본 적 있나요? x 플러스 a, 이게 x, 요거. 요것도 공식처럼 많이 외우죠. 근데 외우기 싫으신 친구들은 이거 증명하는데 그닥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x에 관한 식의 차로 나오게 되죠. 부정적분이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고 두 함수의 차로 나오게 되는데 둘 다 미분하시게 되면은 이 친구는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 이렇게 나오게 되어서 이 친구도 필기합니다. 공식처럼 외운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여기다가 집어넣죠. 자,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x 되고 윗끝항도 x에 관한 식이고 여기도 아래끝항도 x에 관한 식이고 그리고 x의 개수가 1일 때는 요거 이제 미분하시게 돼요. 정확하게 x로 미분하게 돼요. 이 녀석은 함수값의 차로 나오게 됩니다. 요 윗끝과 아래끝을 대입한 함수값의 차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볼까요? 요거 계산 실수 주의해 주세요. 요거 계산 실수 주의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된다면 이거는 살짝 수초는 아니에요. 약간 미적에 가까운 녀석인데 자, 요 친구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x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함수값의 차죠. 얘는 날아가는 게 이해가 되거든. 근데 얘가 합성함수지. 이 녀석은 합성함수기 때문에 얘가 겉함수고 속함수예요. 그래서 겉미분, 속미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fx, ax 플러스 b가 겉미분한 거고 속미분에 해당되시는 곱하기 a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곱하기 a 빼먹어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ft, 여기 위에 ft입니다. 자, 그래서 필기를 해두면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얘도. dt f ax 플러스 b에다가 곱하기 a가 되신다. 요거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됐죠? 그래서 양변 미분하시게 되면은 g'x가 fx가 되면서 그럼 요 친구는 바로 해석 가능하지. 도함수의 그래프죠. 도함수 그래프. 오늘 시간에도 이제 미적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에서는 말이야, 요 도함수 그래프에서는 요 꼭지점들을 절대 해석 안 합니다. 아, 보내달라고요? 네, 이거 보내달라고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런 것도 좀 할 텐데. 음, 기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여기 부호가 바뀌, 여기, 우린 여기만, 도함수의 x 절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도함수가 0일 때 극대 극소 아닌 변곡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요때가 이제 기울기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요 gx는 어떻게 돼? 증가표가 감소했다가 증가하시니까 이때 극소가 되죠. 극대일 때 찾아야 되니까. 증가해서 감소가 되는. 요때가 극대죠. gx 그래프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값. 이제 극대값을 구해야 돼요. 이제 극대값을 구해봅시다. 이제 g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돼요. g 마이너스 2. 이 친구 구하시면 돼요. t 문제에서 뭐라고 돼? 이 친구 요거 구하면 됩니다. 요거만 이제 적분하시면 되겠죠. t 플러스 2 t 플러스 4 요거 친구만 적분해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윗끝 아래끝 위치 바꿔줘 마이너스 붙죠. 이렇게 붙고요. 전개 쓱 해주시면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자, 등간격으로 이 기함수 더하기 어떻게 돼? 기함수 더하기 우함수 더하기 기함수고요. 어차피 덧셈 뺄셈 찢어줄 수 있으니까 어차피 기함수는 적분하시면 등간격으로 적분하면 0되죠. 이 친구 0됩니다. 이 친구도 0되고요. 자, 누구만 적분하면 된다. 요 우함수만 절반 적분하신 다음에 2배 치시면 되죠. 요거는 많이 쓰는 테크닉이다, 그지? 마이너스 6도 앞으로 끄집어내고, 자, 누구만 적분해주자. 자, 요 녀석만 적분해주자. 2 집어넣고 0 집어넣고 계산 뜩 해주시면 이렇게 되면은 정답은 32가 정답입니다. 그렇죠? 혹시 계산을 요거보다 더 복잡하게 하셨다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가장 간단한 계산이에요. 음,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 녀석도 마찬가지로 여기 윗끝 집어넣어서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바로 나온다. 바로 바로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양변 미분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시게 되고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됐죠? 오늘 쉬운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요 녀석이요. 자, 일단은 함수 방정식이죠. 일단 아무 이유 없이 x에다가 1 넣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x에다가 1 넣으시게 되면 0은 1 곱하기 f1 물론 이 조건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치만은 어떻게 돼? 일단 써먹어 보자는 거지.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합니다. 양변 미분하시면 좌변은 fx 됩니다. 양변 미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미분하시게 되면 그리고 얘는 고배 미분법 써야 되죠. 곱하기 생기니까 앞미분, 뒷미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우변은 앞미분에 썼을 때 fx, 뒷미분에 썼을 때 x, f
프라임 x 요거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4x 요렇게 나오시게 되고요. 감사한 부분인 게 요렇게 되고요. 그치? 소고가 되죠. 쓱 이항해 주면 12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는 x f 프라임 x가 되겠고, 그러니까 선생님 여기서 여기서 좀 약간 엄근진하신 친구들은 선생님 여기서 x를 양변에 나누면 안 되잖아요. x가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양변에 나눴을 때는 정의하고 x가 0이 아니라고 하셔야지 맞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말이 너무 빨랐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인수분해하면은 이 친구 인수 x, 좌변도 x 인수로 가지고 우변도 x 인수로 가지니까 남은 인수들끼리는 같아야 되겠다. 이런 항등식의 관점으로 보면 뭐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f 프라임 x가 어떻게 된다? 12x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양변 적분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양변 적분하실 때는 주의하실 때 요거 어떻게 해주면 된다? 요 녀석은 fx가 되고 요 녀석은 적분하시게 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4x 미분해서 바로 검산해봐. 맞죠? 항상 양변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 C에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이 적분상수 C를 F1은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1 집어넣으시면 F1은 어떻게 돼? 0 플러스 C인데 이 친구가 1 나오니까 C는 1이네요. 감사하게도 C는 1이고요. 그럼 0 집어넣으시면 정답 1번 나오시겠네요.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봐요. 기함수죠?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는 미분하면은 우함수가 돼요. 기함수는 우함수는 미분하면은 어떻게 된다? 기함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반대로 적분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적분할 때는 미분 적분할 때는 적분상수 C가 0일 때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함수를 적분할 때 이 적분상수 C가 0이어야지만 이때는 뭐 상관없겠지만 적분상수 C가 0일 때만 어떻게 돼?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되니까 요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 친구 도함수가 기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적분하면 무조건 어떻게 되는가? 기함수를 적분했으니 우함수가 되겠다. 그럼 5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시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 우함수 형태죠.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요건가요? 불리형 함수네. 음, 그리고 주기함수죠. 불리형 함수 and 주기함수죠. 자,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보셔도 되고요. 식으로 풀어가지고 치환 적분 하셔도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어, 요거를 그러니까 시그마 평행이동이라고, 그 인테그랄 평행이동이라고 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음, 요 친구를 한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볼까?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일 무난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프로 그리면 자 0에서부터 1까지는 이렇게 시작점이 0,0이고요. 0,0에서 시작점, 끝점은 1,1이네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졌다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시작점이 1,1이고 2,0으로 끝나는 위로 블록한 2차함수 그래프. 대칭축이 1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주기함수가 이런 식으로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함수값이 0 이상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과 넓이가 동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된다.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의 결과값은 넓이와 같겠고요. 이 친구도 넓이와 같겠죠. 그렇죠. 넓이와 같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정적분하는 값이 같겠구나. 같겠구나. 그러면 이 친구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2배겠네. 그렇죠. 그리고 0에서부터 1까지는 이 분류형 함수가 x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 2 곱하기 이게 4분의 1에 어떻게 돼? x 4제곱 대신 다음에 집어넣으시면은 2분의 1 나온다. 요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뭐 요렇게 계산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요것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인테그랄 평행이동.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테크닉이니까 테크닉이야. 기술적인 부분이고. 잘 봐. fx를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정적분의 계산은 잘 봐. 이 친구 평행이동 해볼게. 내가 사라져 볼게. 얍. 내가 평행이동 해볼게. 얍. 죄송해요. 자, 이 친구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함수는 어떻게 돼? x-p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잘 봐. 넓이가 똑같이 되려면 어떻게 되시면 되겠어요? 이 친구 a 플러스 p 요 양 경계값을 a 플러스 p씩 해주면은 요 경계도 동일하게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서 요 친구하고 요 친구의 정적분 계산이 어떻게 되겠어? 같지 않겠니?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친구하고 결과값이 뭐랑 같냐면 이 친구랑 같은 거야. 사실 뭐 이거는 사소한 테크닉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녀석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윗끝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윗끝하고 아래끝은 점의 평행이동처럼 p씩 더해진다. 요런 얘기거든. 그래서 요 녀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냐면 요식 있잖아. 요식. 식으로 푼다면 지금 경계값을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식으로 풀자면 경계값을 2씩 빼주면 내가 원하는 적분 구간이 나오거든. 그리고 여기 2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가? 0에서부터 1까지 fx 플러스 2하고 정적분 구간으로 같은데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자, 네, 친절하네요. 오늘 밤에 설치할 수 있대요. 너무 고마워라. 자, 그럼 여기 이 친구 나 조건 이용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 조건 이용하시면 이 친구랑 fx랑 같대요. 와우. 나 조건에 의해서 바뀌어서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식으로 푸는 방법이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서 요게 인테그랄에서도 되고요. 또 뭐에서도 되냐면 시그마에서도 돼요. 시그마 평행이동 같이 설명할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여러분들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자, 시그마 되어 있어. K를 어떻게 되는가? 자, 4에서부터 13까지 K-3, 자, 이렇게, 이 친구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정석적인 방법으로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전개한 다음에 K가 1, 2, 3일 때를 따로 시그마 공식 쳐주고 따로 쳐줘야,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를 나열을 하시면 어떻게 돼? 이 친구를 나열을 하시면, 어? 어떻게 돼?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어떻게 돼? 딩딩딩딩 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10의 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뭘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야. 요 녀석.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니까 이 친구.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이 친구 수열도 어떻게 보면은 K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야. 자, 요렇게요. 자, 요렇게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치? P만큼 평행 이동 시킨 거야. P만큼 함수로 보고 수열을 평행 이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열 또한 K에 대한 자연수 정의어를 가진 함수니까 함수의 평행 이동 이용하시면은 이 친구 윗끝이 A 뭐 P, Q, M, N일 때 M, N일 때 이 친구 아래 윗끝과 아래 끝이 어떻게 바뀐다? 이 윗끝과 아래 끝이 점의 평행 이동처럼 플러스 P씩 된다는 거. 요렇게 나열했을 때 결과가 같다는 거. 요것도 잘 쓰지는 않지만은 가끔 요긴 합니다. 요것도 가끔 요기는 테크닉이니까 쌤이 이거 보이면 쓸 거예요. 이거 뭐 문제 풀다가 이게 인테그랄 평행이동이네, 시그마 평행이동. 쌤 문제 풀다 보이면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쓱 써버릴 거니까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이네요. 질문 또 하나 더 있었죠. 질문이 30 추가 질문이 있네요. 43번인가 45번 추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녀석은요. 자, 다음 주 원점을 지나는 함수. 자, 얘 적분하면 되고요. 그렇지. 얘 적분하면 되죠. 그 적분상수가 0일 거야. 왜냐? 원점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을 적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적분하는데 적분상수가 0이 된다. 적분상수가 0이 되도록. 그렇지? 그러니까 F0이 0이 되도록. 적분상수 0이 된다고 하면 F0은 0이죠. 그렇지. 적분상수 0이 된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자, 요 분리형 함수로 둘 수 있습니다. 요 도함수를요. 분리형 함수로 두시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x가 자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가 마이너스 1로 계산되죠. 자, 함수가 플러스 2로 계산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는 이 친구는 기울기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된다? 도함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속함수라고 했고요. 자, 연속함수 조건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적분을 하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적분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부정적분한 거거든요. 그렇죠? 부정적분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적분상수가 다 다릅니다. 이 분리형 함수 적분상수가 다 다르다. 왜? 다 달라도 미분했었을 때 도함수가 똑같거든요. 그렇죠? 부정적분은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미분의 역연산이야. 그래서 미분했었을 때 같아지기만 하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F0이 0이어야 되니까 F0이 0이라는 거에서 이 친구가 0 나오겠고요. 이 친구 연속성 따져주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연속성 따져주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C1과 1이 같아야 되니까 C가 얼마가 나와야 되겠고 C가 3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시작점이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고 기울기가 시작점이 마이너스 1,1이 되면서 연속 함수 되면서 기울기가 2인 함수 이렇게 딱 그려지고 2차 함수 이렇게 쓱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가 연속 함수가 쭉 그려지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 식 세워서 푸는 방법밖에 없냐고요?
직세워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요 친구가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2로 일정하지.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로 일정한 것은 어떻게 되는가? 2번, 5번밖에 없잖아요.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대충 찍어서 나가 얘기했잖아요. 기함수 적분하면은 무조건 우함수 된다고. 외우세요. 이 기함수죠? 적분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이렇게 그런 센스도 중요합니다. 내가 통각으로 찍어서 요거 도함수 기함수잖아. 원점 배치.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나와야 돼요. 예. 그래서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뭘 하든 간에. 자, 음. 그리고 여기 1차 함수 적분하면 2차 함수 된다는 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되죠? 이것도. 자, 이 녀석 볼까요? 이것도 설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 말 나온 김에 설명합시다. 오늘 기분이 좋냐고요? 내일 휴일, 그치? 내일 휴일이라서 그래.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내일 쉬는 날이라서,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니까? 텐션이 좋아. 텐션이 미쳤어.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오늘? 자, 오늘 기분이가 좋은데요? 음, 네. 자, 요거 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적분하고, 자, 부정적분하고 미분해요. 랑 어떻게 된다? 미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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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분한 식은 다르죠. 왜 달라요? 그렇죠? 적분상수 C 때문이다. 적분상수 C.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오리지널 펑션, 원시 함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가끔씩 이게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좀 있는데 오리지널 펑션이라고 하면 좀 약간 와닿거든요. 원시함. 근데 원시 함수라고 하면 좀 원시인 같은 느낌도 들고 죄송해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원시 함수.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붙어야 되죠. 그렇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미분하시게 되는 것은 두 번째 연산이 미분이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진짜 내가 또 적분 수업할 때 진짜 많이 듣는 얘기가 왜 이거 미분하면 fx 되냐 맨날 물어보는 거죠. 돌아버리겠어요. 자, 미분하면 이거 되고요. 미분하면 이거 되죠. 물론 적분하면 나오는데 적분상수에 주의하시면 돼요. 이 두 과정은 적분상수 주의하시면 돼요. 적분상수에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얘죠. 얘를 적분하는 것은 얘 도함수의 원시함수는 원함수잖아요. 그렇죠? 원함수를 적분하라는 얘기죠. 원함수 적분하고 그렇지. 여기서 적분상수 C가 생기니까 같지 않죠.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이 친구가 항등식이야. 항등식.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함수 방정식이 있을 때 양변 미분 가능해요. 양변 미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항등식이 있어요. 뭐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방정식이라 이름보다 항등식으로 보셔야 돼. 자, 항등식이 있을 때 양변을 적분할 수 있는데 양변 적분할 때는 뭘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데 적분 상수가 다릅니다. 요거. 적분 상수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친구 적분 상수가 달라도 미분했을 때 결과가 똑같거든요. 검사내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살짝 이항을 해주잖아요. 이항을 해주면은 어떻게 된다? C2 빼기 C1이 되는데, 자, 모르는 거 두 개 뺀 거죠. 모르는 거 빼기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거 빼기 모르는 거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봐. 양변 적분하시게 되면은, 양변 적분하시게 되면, 어떻게 한다? 양변 적분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적분상수 C를 붙여줘요. 붙여주는 이유가 적분상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에만 붙여주면 돼요. 원래는 이제 적분상수 다르게 이렇게 양쪽에 다르게 이렇게 붙여주는 게 원래는 정석이지만 그냥 계산 생략해버려서 그냥 한쪽에만 C 붙인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적분했다가 미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적분상수가 안 생기고요. 자, 여기 우변에서 미분했다가 적분을 했으니까 요 식에서 뭐가 생긴다? 요 식에서 적분상수 C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 친구 이항해주고 이항해주면 그죠? 우변은 fx, 좌변은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3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c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c값 구해준 다음에 f0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되셨나요? 올해 수능에서도 나왔던 요거 올해 수능에도 나왔어요. 물론 문과 걸로 나왔지만 원래 문과 거 진짜 쉬웠어요. 진짜 쉬웠어. 너네들 지금 풀어도 풀릴 거야. 진짜로. 한번 봐봐. 원래 그러니까 작년 수능 문과 거 있지 나영. 그 경희대 시험 범위랑 똑같거든요. 한번 봐봐. 진짜 쉬워. 20번 빼고 20번 빼고 풀만해요. 진짜로. 속눈썹 치고 나중에 한번 학교에서 풀릴 수도 있잖아. 한번 기회 되면 꼭 풀어보세요. 별로 뭐 와, 생각했던 것보다 막 엄청 어렵지는 않네요 정도예요. 진짜로. 정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좀 할만한데요 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그 수능 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 요거 요거 여기 이렇게 해야 되죠. 요렇게 하고 그렇지? 요렇게 하면 맞죠? 그렇지? 요 함수
자, 여러분들 요 함수 나오면은 일단은 아무 이유 없이 x에다가 뭐를 집어넣는다? a를 대표. 요거 미분하면 뭐 나오는지 아시는? 아, 요거 잠깐 잘못 썼죠? 요거 잘못 썼다. 앞에 게 조금 틀렸네. 요거 이렇게 써야죠. 그치? 요렇게 써야지. 아, 이런 맞다. 요거 미분하면 뭐죠? 당연히 x로 미분해야 됩니다. 요거 미분하면 그렇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 됩니다. 한 번 더 미분하면요. 요거 fx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외우세요. 요 만약에 요 친구 식이 나오면 이게 거의 그러니까 거의 복고풍처럼 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뭐 대한민국 수능에서도 한 3년에 한 번씩 나오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내고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내고 뭐 이런 문제인데 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참고로 일단은 그치 TFT 모바일 뚜두 등장 TFT를 죄송해요. 요거 미분하면은 x로 미분하면 이 친구 x가 tft t가 두 개 있으니까 두 번 들어가요. 그래서 xfx가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요거를 미분하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 전개하면은 요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얘는 적분 변수가 t이기 때문에 x는 끄집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최대한 찢어줍니다. 그 다음에 미분하는데 얘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곱셈 미분법 써야 돼요. 곱셈 미분법 쓰시면 안 미분한 게 얘고요. 안 미분한 게 얘고요. 뒷미분한 게 XFX가 나오는데 이 친구 뒤에 거 미분해도 XFX가 되어서 소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얘 됩니다. 미분하면. 됐죠? 그래서 요거 보이면 두 번 미분 치고요. 그러니까 X에다 A 집어넣고 한 번 미분하고 X에다 A 집어넣고 또 한 번 미분하고 뭐 이런 형태로 푸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니까 이것도 공식처럼 외워둡시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음,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차이. 일단 개념부터가 좀 다른데요.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요. 미분의 역연산이고 정적분은 y는 fx가 x축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둘러싸여진 넓이. 그렇죠?
음의 방향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면은 마이너스 정적분이 나오고요. 양의 방향으로 둘러싸여진 넓이가 정적분의 값으로 나오게 되죠. 화장실이 급하다고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네, 10분 쉬었다가 하죠. 6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석해 주세요. 아, 네. 아우, 기분이 너무 좋구만.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혹시 그거 아세요? 부정적분이 먼저 생겼을까요? 수학 역사에서 정적분이 먼저 생겼을까요? 정적분이 먼저 생겼죠. 그치? 예전에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제 그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막 요렇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따위로 어떻게 된다. 곡선의 넓이를 구했어. 이거 뭐라고 배우지? 나중에 미적 뒤에 배우시면 구분구적법이라고 배워요. 구분구적법이 원래 수투에 있었거든요. 근데 수투가 이제 문과 학생들 선택 과목이잖아.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미적분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미적분 때 할 게 많아졌는데 더 많아졌어. 미쳐버리겠다. 별로 어려운 개념도 아닌데 왜 이거를 다른 데도 미적분으로 옮겼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 둘러싸여진 넓이였고요. 자, 그런데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의 큰 차이점은 뭘까요? 자, fx를 적분 변수, 이거를 이제 적분 변수라고 하죠. 적분 변수 x, 적분 변수 x로 적분하면 요 결과값이 뭐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x에 관한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적분 변수 t로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t에 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적분 변수가 달라지면 부정적분에서는 어떻게 된다? 다른 함수인가요? 아예 다른 함수예요. 자, 근데 정적분에서는 자, 요 윗끝과 아래끝이 상수인 경우에는 요 녀석 또한 어떻게 되는 거야? y는 fx가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여진 넓이가 되시고 자, ft이라고 했었을 때는 요 그래프를 그릴 때 사용하는 변수만 달라지는 것 뿐이고 그래프의 모양은 동일하니까 동일한 정적분 구간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적분 변수가 바뀌어도 그 정적분 값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은 적분 변수에 자유롭다라는 거, 그렇죠? 요거를 꼭 이제 내가 또 개념이 헷갈릴 때 있잖아요. 개념이 헷갈릴 때. 그리고 아까 전에 살짝 얘기했지만 적분 변수가 t더라도 적분 변수가 t더라도 요 친구가 윗끝이 변수면 얘는 t에 관한 식이 아니라 얘는 x에 관한 식이에요. 윗끝에 관한 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참고로 요거랑 비슷한 게 시그마에서도 보시면은
시그마 변수라고 하거든요. K가. 시그마 변수가 K면 이 친구가 K에 관한 일반응요지. 그런데 이 친구를 시그마 연산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값은 윗끝에 관한 식으로 오게 됩니다. 윗끝항에 관한 식으로 오게 된다는 거. 시그마에서도 같으니까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차이. 자, 그러면 요거는 아마 배우신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우신 친구들도 있는데, 왜, 왜, why? 이거 어렸을 때 나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걸까요? 이거는 분명 둘러싸여진 넓인데, 이 정적분한 값을 이 부정적분의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요? 요거를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겠죠? 조금 어려운 내용. 요거를 좀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일단은 요거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뭐부터 증명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요거부터 증명을 해야 돼요. 요거부터 증명, 요 녀석은 뭐가 된다? fx가 된다. 요거부터 증명하셔야 된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 요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점은요, 위치만 가지고 있어요. 위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부피하고 밀도가 존재하지 않아요. 밀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이 모여서 선이 될 수가 없고요. 선은 폭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폭이 존재하지 않아요. 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되지만은 점들의 집합이 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점들의 집합이 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은 잘 봐. 얘가 x에 관한 식인 건 알겠지? 이 녀석은 x에 관한 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잠깐 보면 둘러싸여진 넓이란 말이야. 편의상 이 친구 a를 잠깐만 0으로 둘게. 잠깐만 a를 잠깐만 편의상 0으로 둘게. 뭐 0으로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자, 요렇게 있어. 더 쉽게 얘기해볼까? 자, 요렇게 있어. 자, 여기 심지어 fx 상수함수야. 자, fx가 ft라고 합시다. ft가 상수함수 5야.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이 면적 보여요? 자, 0에서부터 x까지의 면적을 뭐라고 나타낼 수 있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x 어떻게 되는 거야? dx. 요거 면적 뭘로 나와요? 여기가 x고 여기 길이가 5니까 이거 5x로 나오죠. 그치?
그렇죠? 5x로 나옵니다. 자, 아까 방금 얘기했죠?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 면적은 뭐에 관한 식이다? x에 관한 식이다. 자, 여기까지 와닿았어? 5x란 x에 관한 식으로 나왔죠. 근데 이 친구를 x로 미분해 보자라는 것은 x의 변화량에 따른 요 면적의 변화량을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잘 봐. 요 면적이 개미 눈물만큼 찔끔 바뀌었다고 보세요. 요 개미 눈금만큼 찔끔 바뀌면은 요 선분의 길이만큼 면적이 바뀌지 않겠니? 그러니까 요 녀석은 어떻게 돼? fx하고 같아진다고. x일 때 함수값과 같아진다라는 거지. 다시 상수 함수일 때는 충분히 이해되죠? 자, 요 녀석이 자 일반화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 좀 직관적으로 좀 와닿으셔야 되거든. 좀 직관적으로 와닿은 다음에 나중에 좀 수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풀게요. 바로 수식으로 풀면은 너네들이 머리 터질 수 있거든요. 동일하게 자 이렇게 못다 봅시다. 이 친구에 해당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 이 친구에 해당하는 면적 0에서부터 x까지 fx dx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 면적이. 자, 여기까지는 공감되나요? 자, 근데 이 친구의 면적의 변화량. 그러니까 요쪽은 고정이잖아요. 자, 요쪽은 고정이지. 상수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랑 여기도 고정이란 말이야. 그렇죠. 변하지 않는 불변이죠. 자, 그러면 x를 찔끔 키우면 어디 부분만 살짝 늘어나냐면 요 선분의 길이만큼만 면적이 살짝 변하지 않을까? 그럼 이때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가 y는 ft라고 하고 t에 관한 함수라고 봤을 때 요때 함수 좌표는 얘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fx라는 함수값의 크기만큼 면적이 바뀐다라는 게 요 친구가 직관적인 식이에요. 좀 직관적으로 좀 와닿으셨나요? 자, 그럼 엄밀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엄밀하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제 엄밀하게 들어갑니다. 자, 엄밀하게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A고 여기가 X요. 자, 이쪽 해당되시는 정적분의 값이 이렇게 되겠죠. 정적분의 값이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때 요 친구의 살짝 설렜어 나 뚱뚱뚜룽뚱뚱뚱 죄송해요. 자, 난난난난나 살짝 설렜었나. 자, 이쪽 살짝 면적을 키워볼게요. 자, 살짝 면적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면적을 x에 관한 식이니까 sx라고 할게요. 자, 넓이에 대한 식이니까 sx라고 둔다면 자, 요 면적 지금 어떤 면적을 더 주려고 하냐면 요 면적 자, 요 면적 저 파란색 부분은 얘고요. 요 분홍색 부분은 면적이 x 플러스 h겠죠. 즉 살짝 키운 녀석 면적. 아, 여기 t라고 해야 되겠죠. 적분 변수 t ftdt. 그리고 살짝 키워줘. 그러면 요, 요 초록색 면적 볼까요? 그리고 초록색이라면 초록색 면적. 예. 요 초록색 면적은 sx 플러스 h 마이너스 sx라고 둘 수 있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잘 봐. 요 면적을 이거 확대를 해볼게. 여기를
확대. 자, 확대를 하시게 된다면, 자, 이렇게 보일 거야. 확대를 해보니까 뭐 이렇게 됐다 봅시다. 아닌데요? 기분 탓이야. 자, 이렇게 됐다 봅시다. 자, 여기 좌표가 x, fx고요. 아까 여기 끝점 좌표가 x 플러스 h, fx 플러스 h 좌표가 이렇게 되죠. 자, 여기 좌표는 x, 0이고요. 여기 좌표는 s 플러스 h, 0입니다. 그리고 지금 해당하는 요 면적이 이거죠. 요 면적이 이겁니다. 근데 요 면적은 말이죠. 요 x하고 구간 x에서 x 플러스 h 사이에서 y는 ft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이 코딱지만한 구간에서도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녀석을 각각 m과 m으로 두시면 요 대문자 m은 요때 함수값이죠. 좀 잘 봐. 요 이따시만한 요 파란색 넓이 보여? 요 파란색 넓이. 요 이따시만한 파란색 넓이는 자 요렇게 놓을 수 있는 거야. 이 그지 같은 개 코딱지 같은 넓이는 요 최대값을 직사각형의 높이로 가지는 요 파란색 사각형 넓이. 여기 길이가 세로가 h거든요. h 곱하기 m 요 파란색 넓이. 어우, 어려운 거 훅 지나갔네. 나중에 인간으로 들으세요. 자, 이렇게 크다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다란 파란색 직사각형의 넓이와 요 요거 요 최소값을 m이라고 뒀을 때 요 빨간색 직사각형 보여요? 요 빨간색 직사각형. 요 빨간색 직사각형은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두 직사각형의 사이 값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요 빨간색 직사각형 넓이와 파란색 직사각형 넓이 사이 값이 된다. 요 그지 같은 넓이는 요 사이 값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딱 내가 왜 부동식을 왜 썼겠니? 샌드위치 쓰려고. 그렇죠? 샌드위치 쓰려고 부동식을 썼어. h로 나누면요. h로 나누면 요렇게 됩니다. 자, h로 나누면 요렇게 되죠. 좀 크게 쓸까요? h로 나누면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할지가 또 딱 보이죠? 그지? 그 카드를 보내. h를 0으로. 근데 h가 0으로 가면은 요 최소값의 y좌표하고 요 왼쪽 끝점의 y좌표하고 거의 같아지지 않을까요? h가 그러니까 요 선분의 길이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요 폭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 요 폭이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최대값도 최소값도 요 왼쪽 끝에 y좌표로 가게 됩니다. 요 y좌표, 요 왼쪽 끝에 있는 y좌표하고 최대값, 최소값의 크기가 거의 같아진다는 얘기죠. 수렴하게 되고요.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얘는 뭐 한 거야? 도함수의 정의잖아. 요거 미분한 거.
넓이를 미분한 게 fx가 된다. 넓이가 뭐였다? 요 녀석이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어요. 자, 요게 증명이 된 거야. 이게 엄밀한 증명이 이게 좀 빡세거든요. 근데 직관적으로 좀 이해되죠? 그쵸?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까지 증명했냐면 제가 요게 미분된 식이 자 넓이로 증명한 거야. 자, 이거 적분 연산은 하나도 안 썼어요. 넓이로 증명한 거야. 이거 넓이를 x로 미분하면은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 적분하면은 내가 뭐 된다고 했어? 양변 적분할 때 뭐에 주의하라고 했죠? 적분 상수에 주의하라고 했죠. 한쪽에다가만 뭐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지? 적분 상수 C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지. 그리고 요거 딱 보이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뭐 집어넣는다고 했어? X에다가 A값 집어넣는다고 했지. 그럼 X에다 A값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좌변이 0 되고 우변은 FA가 플러스 C가 되어서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FA로 나오죠. 그럼 다시 한번 적분상수에다가 넣어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에다가 이제 마무리로 B를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적분 공식이 나오게 되죠. 증명하는 게 고등학생 수준으로 생각보다 되게 힘든, 그쵸?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이게, 적분했으니까, 부정적분, 아씨, 연우가 잘못 썼죠? 부정적, 양변 적분했으니까 원시함수를 써줘야지. 원시함수 써줘야지. 이제 원시함수 되고 원시함수 되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친구.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쓰기로 하자. 이렇게 정한 거지. 자, 이제 이게 증명했습니다. 자, 정적분을 부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증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렇죠? 생각보다 쉽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분하면 왜 넓이가 나오느냐? 적분하면 그러니까 앞에 필기한 보여달라고요? 네,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무인도에 오는 뒤에 것도 보낼게요. 살짝 설렜어 난. 네, 요거 둘 다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거잖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수투를 진짜 내가 1분 만에 수업하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분이란다. 3분 만에 수업하라고 한다면 수투는 크게 세 가지를 배워요. 극한과 미분과 적분을 배우지. 극한은 뭐를 잘하면 되냐면 무한대와 무한소의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미분은요.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은 미분을 치면 돼요. 적분은요. X축에 둘러싸여진 넓이를 구하라고 하시면 적분을 치면 되죠. 자, 그런데 미분이 왜 기울기에 요가 어려운 거야. 미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개념 수업에서 물론 이거보다 어려운 문제 있죠. 훨씬 더 어려운 문제 있지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교과서 개념으로 봤을 때 미분이 왜 기울기인가 접선의 기울기인가 요가 개념적으로 가장 어려워 이해하기가. 그래서 개념 수업할 때 수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수투를 다시 또 이제
뭐 점검하거나 다시 이제 교과서를 읽거나 개념 정리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때 이제 초반부를 좀 열심히 봐줘야 돼. 왜 미분한 게 접선의 기울기일까? 그리고 왜 적분한 게 x축하고 둘러싸야지 면적이 될까? 요거를 그게 제일 어려워 적분에서도. 적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적분하라고 쉽잖아. 적분하면 그냥 적분하면 되거든. 공식 외워서. 그리고 왜 적분이 면적인가? 이게 어려운 거지. 그렇죠? 근데 학생 때 이거 못했어요. 선생님이 되고 연습했어요. 이거를 못했는데 연습을 갔어. 참 신기하죠? 아니 그러니까 뭐 이만큼 그만큼 내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고 웃자고 한 얘기야. 죽자고 달라지지 마. 자, 그러니까 요게 그만큼 선생님 학생 때도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이해 못했다? 여러분들 실력을 뭐 비하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것 좀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고등수학에서 조금 이제 덜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뭐 요런 거 조금 덜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두원의 위치 관계. 자, 원방 조금 더 설명할게요. 아,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이 있는데 살짝 공지사항 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이거 미적분 수업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적분 안 들으시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공지사항을 살짝만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반이 바뀌게 돼요. 3월 달부터 반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성적 기준이고요. 모의고사 성적 기준이고 그때도 이제 단톡방에 살짝 올렸었죠. 그러니까 반이 두 반으로 개설되는 거야. 6시부터 8시까지는 저녁. 여기는 동국대 숙대반이에요. 음, 동숙반. 찰지죠? 저녁 8시부터 저녁이래.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월, 화, 수, 목, 금. 이제 10시 이후에도 수업이 없어요. 월, 화, 수, 목, 금. 음, 여기는 경희대, 음, 경희대 그때 경희대 건대반 요렇게 경건반이라고 이름을 일단 가칭으로 일단 붙였습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여기는 스텝 1으로 할 거예요. 베이직으로. 교재 베이직으로 다시 한 바퀴 돌립니다. 베이직 교재. 다시 1단계 교재. 여기는 원래 어드밴스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명절 때 투표는 한번 해볼게요. 명절 때 나중에 명절 때 할지 안 할지 그 선생님은 이제 민주주의를 그치 굉장히 사랑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으로 교재를 어드밴스를 할지 베이직 2를 그러니까 베이직 2를 만들 거야. 베이직 2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베이직 2는 정답률을 60에서 80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베이직은 거의 95%에서 70%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이직 2는 60%대에서 80%대. 지금 어드밴스가 교재 난이도가 50%대에서 지금 80% 맞나? 70%대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실제 특례 시험 보면 70%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40에서 70이에요? 40에서 7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바로 넘어가면 애들이 좀 숨 넘어갈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그래요. 그, 그 걱정이 돼서 이제 중간 단계에 살짝 이제 걸쳤다 가는 거지. 여기 살짝
55%로 할까요? 조금 더 어려도 될 것 같아요. 55%. 살짝 정도. 여기 이제 살짝 걸쳤다가 여기로 가는 거지. 살짝 걸쳐. 물론 요것도 숙제를 내줄 겁니다. 요거 둘 다 숙제를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내주고 요것도 숙제를 내줄 거야. 살짝 살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입니다. 이거 바로 넘어가면은 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뭐 실제 특례 시험 수준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 세 문제 정도가 좀 이거 뭐지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 문제 정도가 딱 봐도 70%대는 아니야.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그러니까 이게 딱 그 교수님이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딱 보면 이거는 한 50%에서 60%대에서 봤던 문제인데 하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난이도가 높은. 그렇지만 이 30%대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확실히 봐도 70%대는 아닌 문제. 어.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두 문제 그런 문제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문제는 80%대예요. 대부분 문제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주말에 모의고사 연습시킬 때는 70%대로 연습을 시키는 거야. 취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난이도는 80%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80%대로 연습을 하면은 안 돼. 전혀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말을 믿으세요. 내가 선생님은 삼수를 했잖아? 수능을 세 번이나 봐봤어요. 큰 시험을 봐본 선생님의 경험을 믿으세요. 시험 난이도가 80%대라고 해서 80%대로 연습을 하잖아? 그럼 선생님 좀 재수를 하게 돼요.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어렵게 아니면 자기가 멘탈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푸는 게 좋거든요. 항상 시험 문제는. 근데 너무 어렵게 풀면은 쌤 이거 시험이 진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지랄 한단 말이야. 너네들이. 욕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런단 말이야. 그럼 너네들이 안 풀려고 해. 너무 이제 난이도가 확 가버리면 괴리감 생기잖아. 안 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짝 너네들이 멘탈이 버틸 수 있을 정도로만 싹 어려운 게 좋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70%대로 지금 잡고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잡고 나가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한두 문제 정도가 약간 튀는 문제가 있어. 한두 문제. 한두 문제 튀는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뭐 특강이든 정규 수업이든 조금 어려운 개념까지도 설명을 해주는 거야. 교수님이 교수님이 그날 갑자기 뭐 독창적인 발상이 떠올라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 그잖아. 그죠? 독자적인 발상이 떠올라서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베이직 2 정도도 적당하다고 봅니다. 적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요거를 투표를 할 겁니다. 베이직 2를 할지 어드밴스를 할지 투표를 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할 거고요. 자, 미적분을 금요일 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주중 수업에는 미적분 안 해요. 그러니까 동국대 숙대반과 경희대 건대반은 미적분 안 할 겁니다. 미적분이 안 들어가 실제로. 미적분을 응시해야 될 친구들은 인하대하고 아주대 의대에 지망하시는 분들. 의대 한번 지망해볼까 하시는 친구들은 아니면은 내신 때 미적분을 좀 챙기고 싶은데 미적분은 인하대하고 아주대밖에 안 보냐고요. 네, 인하대하고 아주대밖에 안 봅니다. 또 일부 잡스러운 학교들이 있긴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요. 죄송해요. 그래도 미적분 공부에 도움이 됐잖아요. 네. 인하대 아주대가 의대를 쓸 수 있어. 약대도 있어요. 약대도 있어. 야, 그리고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인하대 아주대가
경쟁률이 되게 낮을 거야. 의대하고 약대가 경쟁률이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양대하고 고려대는 어려워. 한양대 고려대보다 쉬워. 확통은 다 봐요. 그러니까 확통은 안 보는 학교 같고요. 그렇죠. 고대하고 그러니까 예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하고 한양대는 예전에 그 지필고사를 봤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문제가. 그 어렵다고 해도 수능보다 쉬워요. 그 고려대 하나인데도 쉬워요. 수능보다 쉬워요. 그 수준보다 더 쉬운 게 인하대 아주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수 3수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확률보다 아주대, 인하대, 의대 시험을 봐서 특례로 합격할 확률이 뭐 100%는 아니에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확률을 봤을 때 재수 3수에서 의대 갈 확률보다는 높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미적분은 선택입니다. 여기 반 친구들은. 여기 반 친구들은 선택이고요. 그래서 음, 원서 한 번 정도는 써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네, 원서 하나 정도는 도전하는 의미에서 한번 소신 지원 한번 해보는 거지. 어차피 특례 준비하는 애들 중에서 미적분 안 오려고 하는 애들 없거든요. 내 생각인데. 그래서 조금 나는 좀 진짜 한번 그래도 의사 한번 해보고 싶다. 진짜 인생 한 방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미적분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뭐 강제로 듣게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근데 지금 미적분 수업이 조금 뒷부분 미분법까지 나갈 것 같고요. 적분법은 못 나갈 것 같아서 이때 금요일 날 수업에는 적분법 위주로 나갈 것 같아요. 적분법 개념 수업하고 문제 풀고 약간 그런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 수업 병행됩니다. 금요일 날 수업은.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본인이 약간 재수까지 염두하고 있어서 내신도 조금 신경을 써야 돼서 미적분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인하대 아주대 의대를 한번 소신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미적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아, 됐다. 그냥 나는 이번에 조져서 그냥 경희대 건대를 진짜 조져서 가보자. 이대도 이쪽이에요. 이화여대. 이화여대도 이쪽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상위권 반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은. 네, 제가 상위권 반이요. 네, 너네가 상위권 반이야. 신규 애들은 여기 동국대 숙대반으로 가게 돼요. 입학 테스트가 있는데 입학 테스트 점수 70점을 못 넘기면은 2반으로 가게 되고요. 입학 테스트 점수 70점을 넘기면은 어, 8시 반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일단은 3월부터예요. 3월부터. 미적은 쉽습니다. 아까 얘기한 다 똑같아요. 고등수학, 수원, 수투, 확통, 미적 전부 다 70%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0%대인데 한두 문제 튀는 문제가 있다. 한두 문제 튀는 문제가 있다. 근데 미적분이 들어가면 그 한두 문제 튀는 문제가 미적에서 나오겠죠. 그렇겠지? 한두 문제 튀는 문제가 미적에서 나오니까 조금 더 미적이 약간 무게 중심을 둬야 되겠지만 그래도 수능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할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적분에 좀 도전하고 싶으신 친구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강제로 뭐 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 근데 미적분을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미분법까지는. 어차피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 특강 듣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그, 그러니까 저는 3월부터 진짜 특례만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계약을 하지. 그럼 계약을 딱 하잖아. 그러면 너의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눈이 벌게 3월 모의고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거야. 학교의 모든 일정도 요 3월 모의고사 일정하고 맞추어서 하게 돼. 저는 특례 시험 보는데 안 볼래요. 뭐 수능 수특을 하겠죠. 수특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할 거예요. 학교에서 부교재를 자꾸 막 하고요. 저는 특례 시험을 보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안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강제로 보게 할 거예요. 아닌 저희 학교는 아닌데요. 뭐 아닌 학교는 진짜 감사하겠죠. 근데 뭐 수행평가도 안 하면은 진짜 꼽주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그치? 그쵸? 수행평가 안 하면 꼽주는 쌤들도 있고, 3월 모의고사 성적 해가지고 성적 상담도 할 것이고, 막, 그치? 너는 왜 수능 포기 안 해? 왜 수능 포기하고 이상한 거 하고 있냐고 또 담임쌤이 꼽줄 수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중간고사, 그쵸? 중간고사 일정이 되면 또 모든 학생들이 또 중간고사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뭐 수행평가 폭탄이 또 쏟아지는 거 알죠? 수행평가 폭탄이 쏟아지고 그 중간고사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모든 학교 스케줄이 또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학교 스케줄과 그 다음에 특례 준비가 독립사건이다, 종속사건이다. 이건 독립사건이야, 종속사건이야. 종속사건이죠. 서로 서로 영향을 줍니다. 독립사건이 아니죠. 음, 서로 서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어, 그래서 학교 스케줄이 대부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에 해당하는 그 선택구한테 미적분하니까 켜요. 그리고 대학교 갔을 때 적어도 이는 뭔지 알아야 돼. 내가 예전에 그 친구가 있었어. 내가 예전에 얘기하잖아. 끊겨요? 진짜 끊기네? 많이 끊기네? 좀 낫나? 진짜 많이 끊기네? 잠깐 녹화를 꺼볼까?